1894년 1월 홍종우가 갑신정변, 1884년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김옥균이를 상해에서 살해하는, 권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후로 1894년 7월 23일 제물포로 상륙했던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1894년 7월 26일 풍도 앞바다에서 청군과 전쟁을 벌이고 선전포고 없이 8월 1일날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요동반도와 대만을 일본이 점령하고 일본 땅으로 약속을 받는 조약을 맺죠. 그게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바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사바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사건들이 연관됩니다. 4월 26일 독일과 프랑스를 함께 끌어들인 러시아가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지 않으면 너희와 전쟁을 선포하겠다라고 삼국 간섭을 해요. 그래서 일본이 이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로 돌려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명성황후는 그동안 청나라가 가장 센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청나라를 이긴 일본이 나타났어요.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요동반도를 청나라로 되돌려주는 사건이 일어나자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종이 명성황후가 러시아의 세력과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와 친해지는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 살해 을미사변입니다. 사변이 일어나요. 을미사변 때 흥선으로부터 독립했던 고종, 1863년 73년까지죠 73년부터 1907년까지 재위했던 고종이 경복궁 안에다가, 경복궁 안에가 이렇게 경복궁이면요 광화문이죠. 저 뒤에 후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후원대는 지금의 청와대가 있고요. 이 청와대도 다 고종 때는 청와대도 다 후원이었습니다. 요 모퉁이에 궁 속의 궁, 건천궁을 지어요. 건천궁을 짓고 흥선으로부터 독립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건천궁에. 그런데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48명의 낭인이 들어와요. 1대대는 홍계훈이는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를 얻고 도망갔던 인물이죠. 그래서 명성황후가 가장 신임했던 인물이 홍계훈이고요. 2대대는 홍계훈이와 함께 동학군은 창의군이라고 하죠. 창의군을 진압하러 내려갔던 인물 중에 홍계훈과 이두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두왕이 3대대, 2대대는 우범선, 요 인물이 있습니다. 2대대. 이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홍계훈만 명성황후를 실제로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인물이고, 이두환과 우범선은 이미 미우라 공사와 이미 내통을 하여 48명의 낭인이 건천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미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 홍계훈만 막다가 죽고요. 홍계훈과 건천궁에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재단이 장충단 공원입니다. 홍계훈이 죽고 이두환과 우범선은 미우라와 내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낭인들이 건천궁으로 들어오는데 아무 제약 없이 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을미사변이에요. 을미사변 때, 을미사변 때 요거 하나 찍어 놓고 갈게요. 요 재밌는 에피소드입니다. 을미사변 때 미우라 공사와, 요 이름 외우기 좋아요. 이거 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아주 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우라예요. 아, 얼마나 미우면 이름이 미우라야. 미우라 공사와 우범선, 이두환이 짜고 다 미리 내통하고 했는데, 이 우범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는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없는 수박, 우장춘 박사. 조금 더 말씀드리면,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 박사의 스승이 먼저 만들고 특허를 나중에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우장춘 박사가 유명해졌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우라 공사와 함께 우범선과 이두환이 내통하여 48명의 낭인이 건천궁으로 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명성황후를 살해할 때 명성황후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사진도 없고, 명성황후를 살해할 때 아주 잔인한 방법, 우리 입으로 담기 어려울 만큼 잔인하고 잔혹한 죽음을 명성황후에게 주는데요. 이때 명성황후를 살해할 때 목격했던 외국인 2명 중에, 유일한 외국인 2명 중에 한 명인 러시아 공사관의 설계사 사바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을 지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경복궁의 궁소국의 궁 건천궁에서 1895년 10월 8일 날 명성황후가 살해되는데, 이 명성황후가 살해될 때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사바찐이에요. 이 사바찐이, 사바틴이라고도 검색이 됩니다. 사바틴이라고도 검색되고 사바찐이라고도 검색이 되는데, 이 사바틴이 러시아 공사관, 독일 공사관, 프랑스 영사관, 손탁호텔, 명동성당, 이건 설계만 참석했고요. 명동성당, 그리고 덕수궁의 중명전, 이런 중요한 건물들을 우리나라에 지었던 아주 이 당시에 대단히 뛰어난 건축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바친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설계를 하고 지었는데, 사바친이 1895년 10월 8일 건천궁에서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장면을 사바친이 목격을 해요. 독립문이 청나라로부터 독립이 되었다는 에피소드를 1편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독립문은 1897년 2월 고종이 황궁을 하기 직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덕수궁으로 돌아오기 직전
1896년 11월에 착공을 하는데요.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창간하고 고종에게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외쳐줍니다. 그리고 서재필이 청나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상징적 의미로 프랑스 개선문을 모방하여 지금의 독립문을 바로 사바진에게 의뢰하여 이 개선문을 모방한 독립문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독립문과 독립문 앞에 있는 영음문의 주초, 그리고 독립문을 설계한 사바진은 모두 지금 제가 서 있는 독립문 이 앞에 있는 건물과 전부 연관됩니다. 프랑스 개선문을 모방하여 설계한 독립문은 러시아 사람 사바진이 설계하고 지었는데요. 서재필의 유작에는 스위스 사람 사바진이 설계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사바진이 스위스계 러시아인이기 때문입니다. 스위스계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서재필은 스위스 사람으로 유작에다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재필의 독립협회가 추진하고 이완용의 글씨가 쓴 독립문이 탄생으로 하고, 청으로부터 독립인 독립문이 탄생하고, 그 독립문 바로 맞은편에 그동안 조선을 지배해왔던 청나라의 사신들이 지나간 영음문이 있으며, 이 영음문을 지나서 사신들이 머물고 있던 무화관은 저쪽 좌측에 독립관으로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그 자리에 독립관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 독립문을 설계한 사람은 명성황후의 살해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유일한 외국인 2명, 그 중에 한 명인 사바진의 작품이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꽃길 따라 역사 여행은 재미와 스페셜을 위해 외국어 한마디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꼭 함께 공부해 주시고요. 네이버 검색에 네이버에 역삼시대라고 밴드에 검색하면 역삼시대가 나옵니다. 여기 역삼시대에 가입하셔서 저와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답사하기를 좋아하시는 회원분들과 함께 동참하여 역사를 공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역삼시대로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